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영상이 재생이 됐죠. 보다시피 지금 캠프 위너로드 보고 있을 텐데, 역시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오늘도 역시 깔끔하게 제품 소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엑스리얼에서 나온 엑스리얼 빔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방송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정말 요즘에 편안하게 쓰고 있는 AR 글래스, 가장 현실적인 글래스라고 하는 엑스리얼 에어 기억나실 겁니다. 원래 이름이 엔리얼 에어였었는데 바뀌었었죠. 여기서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시가 됐어요. 제가 기다렸던 제품이기도 했는데 저는 사전에 본사에 가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테스트용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충분히 테스트를 한 지 벌써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야기 드리면 엑스리얼 빔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는 아니고 반드시 얘하고 연동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럼 어디에 쓰느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될 텐데 확장 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외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는 진짜 이 꽉 깨물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똑같죠?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뭐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냐면 에어팟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휠처럼 생겼죠. 근데 돌아가진 않아요. 자, 우선 위에 쪽을 보게 되면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여기를 꾹 누르게 되면 전원이 들어와요. 눌러볼게요. 꾹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서 불이 들어왔죠.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걸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디바이스 에어하고 연결을 시켜야지만 여기에 도대체 뭐라고 나오는지 스크린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켜놓은 상태로 놔둘게요. 가운데 있는 버튼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빔을 제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와이파이를 잡아 주셔야 돼요. 와이파이를 잡고 나서 입력해야 되는 게 와이파이 비밀번호죠.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할 때에는 이 부분으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건 뭐죠? 엔터 버튼이겠죠. 얘가 엔터 버튼이 되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이다.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화살표가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가는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이건 ESC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돌리기 버튼. 자, 오른쪽에 있는 버튼 더하기 표시하고 마이너스 표시 보이시죠? 이게 볼륨 조절입니다. 이 자체 내에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버튼이 빨간 버튼이에요. 이 빨간 버튼은 뭐냐면은 얘를 한번 누를 때마다 모드가 변환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구매한다고 봐도 홈페이지 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면 고정 모드라는 게 머리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화면에 그대로 고정이 됩니다. 흔들림 방지 모드, 여러분들이 뛰거나 하실 때에도 흔들림이 적게 되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따라다니는 화면인데 화면을 작게 축소해 놓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걸 직접 보지 않으면은 저희가 참 이야기 드리기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화면을 좀 준비를 해보긴 했는데 한번 뭐 테스트해서 보여드리긴 할게요. 자, 우선 외형을 좀 봤습니다. 외형은 작고 가볍고, 특히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보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리를 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악세사리 같은 거라든지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드는 것들. 자, 이 밑에 있는 부분은요, 네, 이렇게 지금 안경 모양 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엔리얼이랑 연결되는 것들을 유선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놓게 되었을 때 제일 큰 장점이, 여러분들의 아이패드라든지 특히 아이폰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엑스리얼이 이쪽 부분이 USB-C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여기다 연결시키고 나서는 여러분께서 아이폰하고 혹은 아이패드하고 얘하고 미러링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좋죠. 무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USB 연결펜이에요. 여기하고는 뭐하고 연결시키느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다이렉트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형을 살펴봤으니까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된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제 엑스리얼하고 빔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이쪽 부분에 이제 손가락 보이시죠? 이제 화면이 떠 있는 거 볼 겁니다. 아이폰은 미러링을 해서 연결을 시켜 놨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폰이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으로 밀게 되면은 화면이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은 이게 고정 모드입니다. 고정 모드이기 때문에 안경을 쓴 상태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 봤었을 때 항상 얘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위로 가더라도 밑으로 가더라도 얘는 이 자리에 있죠. 이제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아무래도 다른 영상보다는 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테니까 제 영상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올렸던 화롯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영상이 재생이 됐죠.
보다시피 지금 캠프빈 하로데 보이실 텐데 역시 증강현실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자, 쭉 보이죠? 자, 이 형태는 제가 고정 모드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모드 바꾸는 건 이야기했던 대로 버튼을 좀 바꿔야 돼요.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바꾸게 되면은 여기 표시가 됐죠. 자, 한 번 더 눌러갖고 이번엔 모드를 제가 뭘로 바꿨냐면은 팔로잉 모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했었을 때 스무드하게 따라오죠. 다시 또 왼쪽으로 했었을 때 역시 영상이 자연스럽게 제가 보는 방향으로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사이드 뷰 모드인데, 사이드 뷰 모드는 뭐냐면요, 화면 잘 보세요. 한 번 더 누르고서 사이드 뷰 모드를 했었을 때 왼쪽 위로 올라갔죠. 왼쪽 위로 올라갔어요. 이 사이드 뷰를 어디다 놓을지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위에다 놓으실 수도 있고, 사이드 뷰에서 다시 한번 해보죠. 한번 누를 때마다 바뀌게 되는데, 이게 고정 모드, 이게 팔로잉 모드, 이게 지금 사이드 뷰 모드입니다. 사이드 뷰 모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논다. 오른쪽 위로 올라갔어요.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갔죠. 왼쪽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다가 올려놓고서 일을 할 때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서 하게 되면은 가운데는 제가 손이 보이고 여기는 컴퓨터가 보이니까 컴퓨터 보고 일하는 상태에서 왼쪽 위에 계속 영상이 재생되고 있으니 이거만큼 편한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보는 화면을 보여드릴까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하고 연결해서 이런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걸 확인해 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계속 이야기 이어서 가도록 하죠. 다만 아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이제 DRM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DRM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미러링을 통해서는 빔을 통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쉽고, OTT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웨이브 정도, 웨이브가 양쪽 다 해결하는 건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서 볼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 폰하고도 연결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천천히 DRM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작게 보는 모드라고 얘기했었던 사이드 뷰 모드 있죠. 이 사이드 뷰 모드가 조금은 아쉬웠었어요. 제가 원했었던 거는 한쪽 구석에다가 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원했었는데, 이제 사이드 뷰가 양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양쪽에 놓는 것들은 좋기는 한데 그 사이즈를 키울 수 없다라는 게 약간 좀 아쉬웠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게 무선일 경우에 좀 아쉬움인데 화질 문제가 좀 있어요. 큰 화면으로 보는 것들은 좀 괜찮은데 큰 화면도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화질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무선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깨끗하게 4K 고화질 막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낮춰져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천천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처럼 사이드 뷰 모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화면이 작기 때문에 그게 크게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선이 거의 지금 제가 사용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오류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니 이미 엑스리어를 잘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확장된 걸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꽤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케이블을 주는 사은품도 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구독 아직 못하셨던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